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요 14단원을 시작을 하면서 만약에 회사가 주주한테서 자기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왔을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 Cost of Equity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채권을 통해서 만약에 자금을 조달했다면 부담해야 될 비용인 Cost of Debt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선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 Cost of Preferred Stock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사가 그렇게 자기 자본, 부채, 우선주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자본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달을 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조달해온 자금을 총 100이라고 보면 100분의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거 비율, 그리고 100분의 부채로 조달한 거 비율, 이렇게 자본 구조의 비중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달해온 자본을 V라고 하고, 자기 자본으로 끌어온 거를 E, 에쿼티의 앞에 E, 그 다음에 데스의 앞에 D를 따가지고 D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포트폴리오에서 요거를 비중을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중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살펴보면 이래요. 만약에 회사 총 시장 가치가 200만이고 부채의 총 시장 가치가 100만이다. 그러면 이 회사의 총 기업의 가치는 250만이에요. 그러면 에쿼티의 비중은 250 중에 200해서 80%고 부채는 이제 1 빼기 80%를 한 20%가 부채를 통해서 끌어온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80%가 자기 자본으로 끌어온 거고 20%가 나머지 부채로 끌어온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전체 회사 자본 중에 자기 자본으로 끌어온 거, 부채를 통해 끌어온 거를 비율을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이제 설명 뒤에서 드릴 건데, 요거를 구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요 세금을 지불한 후인 세후 거로 이 자본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연 9% 이자로 100만 달러를 빌렸다고 하자. 그리고 이 기업의 세율은 21%다. 그러면 이 회사의 경우에는 연간 9만만큼의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회사가 내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죠. 그래서 세금 공제 후의 이자는 71100이다. 따라서 세후 이자율은 7.11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표시를 하면 9% 곱하기 1 빼기 세율 한 7.1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이 회사 전체의 이제 자본 비용을 계산을 할 때에는 바로 RD 부채에다가 이렇게 1 빼기 T 세후 거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단원에서 요거 배우려고 지금까지 먼 길을 걸어왔어요. 보시면 회사가 오른편, 재무상태표 오른편에 총 끌어온 자본 중에 자기 자본으로 끌어온 거 비중 곱하기 그거에 자기 자본의 비중인 RE, Cost of Equity 플러스 회사 전체 자본 중에 부채로 끌어온 비중 곱하기 Cost of Debt. 그런데 Cost of Debt은 세후 거로 따져줘야 된다 했으니까 거기에 1-t를 곱해줘야죠.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영어 약자를 그냥 우리 CAPM처럼 읽어서 WAC, WACC, WAC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WAC을 우리가 14단원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핵심인 내용이고요. 앞에서 CAPM 배우셨던 것처럼 재무관리 이번 학기 통틀어 배우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제 자기 자본과 부채에 더해서 우선주를 통해서도 자본을 조달할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회사 전체 자본 중에 P, Preferred Stock 비중 곱하기 Cost of Preferred Stock 이렇게 곱해주면 총액이 그러니까 기업의 자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직 안 와닿으실 텐데, 자, 요 예제 14.4를 통해서 한번 이 외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비비린이라는 회사가 1.400만 주의 주식을 발행을 했다. 현재 주식 가격이 주당 20달러야. 그리고 채권을 통해서도 자본 조달한 게 있는데 그 채권은 할인 발행을 했었고 총 액면가가 100만이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익률은 11%야. 무위험 이자율은 8%고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7%. 그리고 이 회사의 베타 값이 0.74. 법인세율은 21%. 그렇다면 이 BB 코퍼레이션의 총 웨이티드 에버리지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무엇인가? 그러면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코스트 오브 뎃을 구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비중에 이제 곱해줘서 쭉 계산을 하면 웩을 계산할 수 있는데 먼저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계산을 CAPM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무위험 수익률이 지금 8% 곱하기 베타 값이 0.74 그리고 곱하기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여기 7%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3.18%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본의 가치가 지금 1.400만 주 곱하기 한 주가 20달러 그러니까 2800만이고 부채를 통해서 총 조달한 금액은 0.93 곱하기 액면가인 500만이 4.6500만 그리고 자기 자본과 부채를 총 합친 이 회사 오른편 재무장세표 오른편이 32.6500만 그래서 32.6500만 중에 자기 자본인 2800만 요게 85.76이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 비중 그리고 이 나머지가 1빼기 85.76 한 것이 부채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총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구해보면 85.76% 곱하기 코스트 오브 에쿼티 구한 거 플러스 부채의 비중 곱하기 코스트 오브 뎃 그리고 주의할 점 요 경우에는 항상 세후로 해야 하니까 1 빼기 세율 그래서 이 회사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와 코스트 오브 뎃을 총 다 뭉뚱그린 이 비율대로 다 뭉뚱그린 총 코스트 오브 캐피탈 총 자본 비용 조달해온 거의 비용이 바로 12.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밖에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총 12.54%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회사는 결국 이
12.54%를 나중에 뭐 NPV를 한다던가 뭐를 할 때 밑에 할인을 써야 되는 R로 이 12.54%를 쓰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살짝 넘어가서 요 예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창고 물류 시스템을 뭐 개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총 비용이 5천만 달러가 들어가고 앞으로 6년 동안 제가 나오는 현금 흐름이 매년 1,200만 원이다. 그리고 자 보시면 이 회사의 경우에는 3분의 1만큼이 자기 자본을 통해서 끌어온 자본의 비중이고 나머지 3분의 2만큼이 부채를 통해서 끌어온 자본의 넘어와서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외액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고 물류 시스템을 개조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투자안이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5천만이다. 그래서 이 5천만을 투입을 하면 앞으로 6년 동안 매년 1,200만이 플러스 현금으로 나온다라고 하자. 그리고 이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 부채 비율로 3분의 1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을 목표로 한 값이 3분의 1이니까 총 4 중에 3이랑 1이 있는 거고 요 부채를 통해서 오는 거가 1만큼이고 자기 자본을 통해서 오는 비중이 3만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4분의 3이 자기 자본을 통해서 오는 비중이고 그리고 4분의 1이 부채를 통해서 오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V분의 2가 0.75, 그 다음에 V분의 D가 0.25, D가 여기 0.25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코스트 오브 뎁이 10%다. 그리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20%다. 그리고 세율이 21%다. 그러면 이 회사의 경우에 외액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자기 자본의 비중 곱하기 코스트 오브 에쿼티 플러스 부채의 비중 곱하기 코스트 오브 뎁 한 다음에 1-t 부채는 항상 1-t 하면 16.98이라는 게 이 회사의 총 코스트 오브 캐피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창고 이거를 개조를 하면 투자 비용으로 요만큼이 들어가고 매년 요만큼의 플러스 현금 흐름이 온다 했으니까 이 투자하는 NPV는 요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때 써야 되는 할인율로 지금까지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졌다면 우리는 바로 이 14단원에서 배운 코스트 오브 총 캐피탈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 구한 거 요거를 바로 요 자리에 넣음으로써 NPV를 계산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요 덩어리가 6개 덩어리가 연속되는 동일한 거니까 그냥 여기 지금 뒷부분을 연금에 현재같이 공식을 썼고 여기 지금 계산을 한 거를 보면 마이너스 6.90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 창고를 개조하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투자안을 거절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9단원, 10단원, 11단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배운 14단원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14단원은 이 NPV를 쓸 때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은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온 비중 곱하기 코스트 오브 에쿼티 플러스 부채로 조달해온 비중 곱하기 코스트 오브 데트 해가지고 총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구하는 거고, 그러한 거로 웩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거를 바로 NPV 같은 거 계산할 때 써야 되는 할인율인 그 자리에다가 웩을 쓰면 돼 라는 거를 이 14단원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조금 긴 예제긴 한데 이 예제를 통해서 실제 세상에서는 어떤 회사의 총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뭐 명검이라던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증권사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네 경영학과 나왔다며? 그러면 우리 회사 코스트 오브 캐피탈 한번 구해보게. 뭐 이렇게 업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당황하지 말고 요런 예제 봤던 거를 기억을 하셔서 우리 회사의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스트만 케미컬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요. 이 회사는 우선 실제 존재하는 회사고 우리나라의 네이버 증권이나 네이버 금융과 같이 야후 파이낸스 접속을 하셔서 이 이스트만 캐피탈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현재 검색하는 당시의 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무 지표들이나 재무 정보들이 이렇게 야후 파이낸스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화면을 보시면 이 이스트만 케미칼의 경우에는 여기 총 1.4675억 주를 총 발행 주식수로 갖고 있고 주당 장부 가치가 29.62달러로 장부 가치가 여기 북밸류 퍼 쉐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의 지금 실제 주식 시가는 77.72라는 것을 아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이스트만 케미컬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구해볼까요? 자, 보시면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7%라고 하고 우리가 이 회사의 이스트만 케미컬의 베타 값을 여기서 1.35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만 케미컬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캐펜 방식으로 살펴보면 무이용 수익률을 여기 4.5%라고 주어졌고 0.45% 플러스 베타 1.35 곱하기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 하면 이 회사의 캐펜을 통해서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트만 케미칼의 경우에는 배당 성장 모형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배당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놓은 것이 있고 배당 성장 모형을 통해서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 라고 하면 배당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에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총 7.82%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캐펠 방식으로 구했을 때와 이렇게 배당 성장 모형으로 구했을 때의 추정치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구한 두 가지 방식의 평균을 이 이스트만 케미칼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먼저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이스트만 케미칼의 코스트 오브 뎃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트 오브 뎃은 이렇게 뭐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 발행할 때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찾아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13가지 채권을 이렇게 만기 발행한 것이 나와 있고, 만기, 액면가치, 그 다음에 지금 시가, 그리고 만기 수익률이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스트만 케미칼의 총 코스트 오브 뎃을 다 합산을 해보면, 평균 다 계산을 해보면 3.17%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3.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 코스트 오브 뎃의 숫자로 뭐 3.17과 3.16의 평균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시장 거를 그냥 써도 되고, 장부 가치 기준을 그냥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트만 케미칼의 경우에는 우선주를 통해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부채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선 코스트 오브 에쿼티와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코스트 오브 뎃을 각각 계산을 했고, 또 총 코스트 오브 캐피탈인 웩을 계산을 해보면 우선 자기 자본의 비중과 부채의 비중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총 가치 104.76 중에 자기 자본의 비중과 부채의 비중을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중 곱하기 코스트 오브 에쿼티 구한 거 플러스 부채의 비중 곱하기 코스트 오브 뎃 한 다음에 1 빼기 t 하면 5.14%라는 게 이 이스트만 케미컬의 총 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가치를 이용을 해서 구하면 이렇게 비율이 약간 좀 달라지는 것이 알 수가 있겠고, 이렇게 시장 가치 기준으로 웩을 구하면 6.57%. 그래서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구나 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실제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회사의 웩,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총 찾아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제 14.5번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세후 500만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준 투자안을 놓고 지금 이 투자안을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금 흐름은 비용 절감액은 매년 5%씩 증가할 것이다.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이 0.5,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아까처럼 총 3, 이제는 요게 총 3 중에 1과 2로 이렇게 나뉘는 거죠. 이게 지금 2분의 1이니까 요거 두 개 합하면 3이었죠. 그래서 3 중에 1, 2 이렇게 나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본의 비중이 이렇게 1이 되는 거고, 부채의 비중이 2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본 부채 비율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여기 1, 부채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각각 살펴볼 수가 있고, 이 예제의 경우에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29.2%, 코스트 오브 뎃이 10%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경우 이 사업을 해야 될까? 세율이 21%다. 그러면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영원히 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연구연금을 이용해서 이 사업의 현재 가치 계산해보면 현금 흐름 오는 거 500만 나누기 R-G인데 R은 여기서 밑에서 구하는 거고 G가 0.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구해보면 자기 자본의 비중 곱하기 코스트 오브 에쿼티 플러스 부채의 비중 곱하기 코스트 오브 데트 그리고 항상 부채는 세후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회사의 외기 22.1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여기 WACC 빈칸으로 뒀던 거를 22.10으로 넣어서 다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29.2.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이 투자안의 비용이 29.200만보다 작아야 NPV가 플러스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제 그러한 경우에만 투자안을 선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번 14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 cost of capital을 구하는 외액을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총 cost of capital인 외액은 결국 자기 자본으로 끌어온 거의 비중 곱하기 cost of equity 플러스 부채로 끌어온 거 비중 곱하기 cost of debt 하고 이 부채의 경우에는 세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t를 곱해준다는 거 요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14단원을 탈탈 털면 진짜 우리는 이 외기라는 거 진짜 하나 요거 배우려고 이 먼 여정을 달려온 거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